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 경영권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려아연과 한미약품인데요. 두 기업 모두 양측의 지분 경쟁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향후 주가 방향이라든지 기업의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둘러싼 기업들의 분쟁, 무엇이 득이고 또 실일까요?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진행자로서 사과드립니다. 이거 시간 배분에 실패해가지고 오늘 박 대표님 나오시 중요한 얘기 해주시는데 조금 쫓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어쨌거나 영풍 MBK 이쪽하고 고려아연 쪽의 이 분쟁은 작년부터 이어졌고 주가도 엄청나게 지금 급등락이 이어지는데 이달 23일 뭐 임시주총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중요하죠. 이 사태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박 대표님 한번 압축해서 이걸 사안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고려아연은 원래 그 영풍그룹이 네. 장 씨와 최 씨가 만든 그룹인데 예. 이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전체 매출액의 한 85%, 영업이익은 95% 정도 차지해요. 영풍그룹의 거의 뭐 고려아연 전부 다. 다죠. 네. 네. 그런데 이 고려아연을 지분은 장 씨가 가지고 있었고 경영은 최 씨 일가들이 계속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예. 최 씨 일가들이 완전히 이제 기업을 자기 걸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장 씨 일가들이 자기들의 힘을 쓰지 않고 MBK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서 예, 이제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시도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 9월달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MBK가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를 시작했죠. 예. 네, 그게 시작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공개 매수를 또 MBK 고려아연 쪽에서 10월달에 89만 원에 해서 이제 1차전이 끝났는데 2차전이 뭐냐면 2라운드가 유상증자를 또 하려고. 유상증자. 네.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막혔죠. 지금 소송도 들어가 있고. 네. 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철회한 상태에서 네. 현재 지분 구조가 영풍 MBK 그 연합이 약 40%, 39.88%. 그리고 최윤범 회장 쪽에 있는 고려아연은 우호 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34.6%. 그러니까 지분으로 보면 영풍 MBK가 지분으로는 우위네요. 높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월 23일 날 임시주총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는 이사회가 최윤범 회장의 그 우호 사람들로 13명이 꽉 차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 회장 쪽. 그러다 보니까 MBK에서 이사회를 장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려 사회이사 12명에 사내이사 2명까지 포함해서 14명을 추천을 올렸어요. 오호. 이사회를 숫자적으로 의세를 해야 되니까. 그 임시주총에서 이사회를 장악해야 3월 달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걸 결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자를 바꾼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월 23일 날 임시주총회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임시주총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MBK 파트너스가 이제 법원에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MBK 영풍 측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승리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나오는 게 지금 집중 투표제 때문이라면서요. 네, 우선 그 이번 사태에서 사실 가장 저는 돈을 많이 번 곳은 로펌 같습니다. 로펌. 지금 대한민국에 늘어난 로펌 다 들어갔어요. 일단 최윤범 회장 쪽은 김현장을 들여드렸고 이번에 MBK 연합 쪽에서는 태평양부터 세종부터 시작해서 대형 화려한 일됐던 법률단을 구성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임시주총회 때 상식적으로 보면 40대 34니까 MBK 연합 쪽이 앞설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게 이제 이 임시주총회에서 의안 상정을 했는데 이 최윤범 회장 고려아연 쪽에서 아주 지혜로운 의안 상정을 한 거죠.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은 집중 투표제 도입을 먼저 의안 1위로 올렸어요.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의안 1위로 올렸어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사수가 13명이잖아요. 이사수를 19명까지 우리 한정을 하자. 왜냐하면 많은 이제 지배구조를 컨설팅하는 쪽에서 이사수가 너무 많다. 20명 안쪽은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사회 이사수가 한정이 없어요. 20명, 30명 다 막 들여도 돼요. 법적으로? 현재 정관상 그래요. 네, 정관상. 그리고 세 번째 안이 뭐냐면 양측의 이사 후보 선임을 하는 순으로 이제 상정을 했어요. 의안 상정을 지혜롭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집중 투표제예요. 이제 집중 투표제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한 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요번에 이사 추천이 MBK 연합에서 12명, 예. 14명, 그리고 고려아연에서 7명을 올렸거든요. 예. 한 사람이 몇 표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주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집중 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 4명의 이사가 다 마음에 들어. 네.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지만 4명 다 이거 투표할 수 있어요. 한 주당 한 번만 한 할 수 번만 있는 있는 게 게 아니고 아니라 이게 바로 집중 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는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도입된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로 집중 투표제를 많이 적용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려한테 왜 더 유리한 거? 이게 이제 고려인이 왜 유리하냐면 집중 투표제는 네. 자기가 지분율이 적어도 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음. 집중 투표제니까 한 사람이 여러 곳 투표할 수 있어요. 물론 반대에서도 할 수 네,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 집중 투표제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일반 주주,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에게 많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주가 한 사람이 MBK가 예를 들어서 10%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10%를 들고 있어도 투표 할 수 있는 건 한정이 있는 건데 개인들은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네. 개인이 많아지면 유리해지는 게임인 거죠. 근데 그 개인이 꼭 최연범 회장 측을 이건 아닐 수는 있지만 현재로는 분산돼 있는 건 재무 회장 쪽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주가 많이 분산돼 있는 쪽은 재무 회장 쪽이니까 집중 투표제가 유리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MBK 쪽에서 우선 법원에다가 야 이거 게임 룰이 불공평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의안 상정을 다시 해달라고 네.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약간 MBK 파트너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런가 봐요. 지금은 양측이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예. MBK 쪽에 약간 이 투자자들이나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돈으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런 시선이 인식이 좀 있어서 예. 이 부분을 재무부장 측에서는 많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먹으려 그 고려아연을 갖다가 그렇죠. 인수를 한다. 네, 그 인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최대 주주로 기념권 인수하는 것 자체를 아주 고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다음 질문 가기 전에 또 사실 이게 한 80만 원 금방 갔을 때 다들 고려아연 냄새 맡고 들어가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털었는데 그렇죠. 이게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갔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88만 원대예요. 네. 지금 근데 이미 이 레벨도 그 공개 매수 외쳤던 그 주가를 다 넘어선 레벨 아닙니까? 넘어선 레벨이죠. 넘어선 레벨인데 이제 또 하나의 의구심은 그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사태를 보면서 대부분 이러다가 말은 뭐 경영권 분쟁이고 뭐 하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주가 뻥튀기해서 털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현재 대주주단 쪽에서는 네.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왜냐하면 일단 영풍 쪽의 장 회장 쪽이나 네. 그 최인보 회장의 최씨 일가들은 털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싸움의 결국에는 이 결론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MBK죠. 예, 그러니까. MBK가 털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네. MBK는 아마 영풍 쪽하고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옵션 계약이 돼 있어서 바로 예. 엑시트는 못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액세스 못 한다. 그럼 이거는 찐이네요. 그러면 한번 그렇죠. 해보겠다는 거네요. 예,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뭡니까?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다음 달 중에 이제 58일간 조업 정지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이제 영풍 MBK 측으로서는 조금 어떤 좀 불리한 뉴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려아연과 영풍이 둘 다 재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영풍은 석포 재련소를 가지고 있는데 예. 고려아연 재련소는 굉장히 친환경으로 지금 사실 재련이라는 게 굉장히 환경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좀 이렇게 그거 하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려아연에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환경적 오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데 영풍은 여전히 그 많은 환경 문제를 고려아연에 묻혀서 가고 있었어요. 아하. 예,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석포재련소가 영풍 쪽에 있는 석포재련소를 갖고 있는 대표이사 2명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그 친환경 이거 관련해서 아예 58일간 조업 정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을 우리가 이 재련이라는 아주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이 사업을 네. 친환경 사업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왔는데 영풍이 경영권을 가져가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고리아연이라는 글로벌 이 비철 쪽에서는 글로벌 넘버원이고 국가기관 산업을 영풍이 과연 경영할 능력이 있어?라고 예. 묻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번 한미약품 좀 여쭤볼게요. 이거 경영권 분쟁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한미약품도 아주 복잡합니다. 예. 아까 영풍그룹 고리아연은 예. 두 집안 간의 싸움이었다면 네네네. 장 씨와 최 씨. 예, 한미약품은 가족 간의 싸움. 가족 간의 싸움. 네.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 네. 모녀와 형제, 네. 장남 차남이 형제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딸은 한편, 한편. 네. 형제들은 네. 또 다른. 최초의 시작은 이제 그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네. 상속세가 나왔겠죠. 네. 예,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이 이 방법을 쓴 게 뭐냐면 OCI 그룹하고 합병을 해서 넘겨서 상속세 재원도 마련하고 한미약품을 영속적으로 경영하는 게 어떠냐라고 먼저 시장에 던졌죠. OCI 그룹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 태양광 쪽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OCI가 오케이하고 한미약품과 OCI가 합병을 해서 한 그룹으로 가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형제가 반기를 든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아들들이. 없어.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1차전이 됐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양정밀의 신동국 회장이라고 있어요. 예. 이분이 임성기 회장의 강화도 같은 고향인데 고향 후배입니다. 이 신동국 회장이 14.5%나 주분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2대 주주입니다. 예. 자기 캐스팅보드를 주고 있었는데 네. 제일 처음에는 형제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어허. 예. 그래 한미약품 팔 수가 없어라고 들어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동국 회장이 다시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두 모녀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 지분 싸움을 하다가 예. 이번 지난주에 이 장남인 임종윤 예. 그 한미사이언스 이 사내 이사의 지분의 5%를 이 3인연합이 5%를 사오기로 하면서 일단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그 PF 하나가 들어와요. 바로 라테팡스라고. 네. 사모펀드가 들어왔다고요? 네. 라테팡스를 만든 분은 KCGI 출신의 대표인데 라테팡스가 사실은 이런 경영권 분쟁을 뒤에서 많이 이끌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시장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는 이 신동국, 라데팡스, 송영숙 회장, 그다음에 임주연 부회장 이 4인 연합이 54.4%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일단 경영권 확보로 끝났고 경영권 분쟁은 일단 종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한번 시세가 한번 팍 났다가 그냥 원위치해서 지금은 횡보하고 있고. 그렇죠. 한미약품은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한미약품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경영권 분쟁을 끝났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호재로 만약에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건 끝났다, 정리됐다. 예. 이제 순수하게 한미약품의 펀더멘털로 가라. 펀더멘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